오늘은 새로운 단원 2단원 남북국 시대의 전개에서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의 건국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친 고구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4쪽부터 45쪽입니다. 네, 고구려는 이전에 중국이 위진 남북조 시대로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시대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런 남북조 시대를 수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그 가장 지배자적인 역할을 고구려가 하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겼겠죠. 그래서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를 이어받은 당나라의 침략을 모두 다 당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을 보통 여수 전쟁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와 수가 전쟁을 했다고. 배경 6세기 말 수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 동아시아의 지배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구려를 압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위협을 느끼면서 돌궐, 그 수나라보다 위쪽에 있었던 북방지방의 돌궐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와 백제, 이때 이제 고구려랑 백제가 신라가 이제 진흥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제 동맹이라고 하는데 결국 돌궐, 고구려, 백제가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는 또 외랑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이렇게 한 패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몰려 있겠죠. 공격을 받는 신라는 자연스럽게 바다 건너 수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변화되게 됩니다. 수는 문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수 문제가 고구려의 국가 서신, 국가가 국가에게 보내는 서신이겠죠? 국서를 보내서 굴복할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영양왕이 당연히 이를 거절하겠죠?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중국의 수의 영토였던 랴오허강의 서쪽 지방,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면서 자극을 하게 됩니다. 수나라가 열이 받아서 무려 30만 군대, 이 당시 30만 군대 정말 엄청난 양이거든요. 30만 군대를 보내서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후 수나라의 황제가 바뀌면서 양제가 무려 113만 군대. 113만이면 여러분 거의 울산 인구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대전 인구보다 조금 적은 규모 이런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을 하는데 고구려가 열심히 저항을 해요. 고구려는 옛날에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 배웠을 때 원래 이렇게 산속에 있어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약탈하는 경제를 영위를 했기 때문에 그 남한테 공격하고 치고 싹 빠져서 숨어 들어가기 이런 식으로 저항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진격이 어려워진 수양제가 별동대 특별군대 30만의 별동대를 따로 편성해서 아예 수도 평양성을 직접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을지문덕이 별동대를 유인을 해서 평양성 안쪽까지 좀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제 별 성과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그 수나라의 군대를 미리 준비해 놓은 청성강에 미리 볼을 쌓아서 물을 막아 놓은 것들을 이 군대가 강의 한 가운데를 건널 때 더 이상 뭐 도망가기 어려울 때 강을 건널 때 그 볼을 다 터트려서 이렇게 물로 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이걸 우리는 살수대첩이라고 합니다. 뒤에 대첩자 붙는 게 대승을 거둔 걸 대첩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살수, 즉 오늘날의 평양보다 훨씬 위에 있는 대동강보다 훨씬 위에 있는 청천강 을 옛날에 살수라고 불렀거든요. 살수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해서 살수대첩이라고 하지만 수나라를 몰살한 대첩이라고 연결을 지어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살수대첩, 수나라를 격퇴한 을지문덕의 승리였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요. 수나라가 예전에 세계사 때도 배웠지만 무리한 토목공사 대표적인 게 대운하가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구려를 무리하게 공격을 하면서 아무 성과를 못 거뒀잖아요. 그래서 수나라가 금방 멸망하고 당나라가 이어받아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한동안은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당도 결국에는 수나라랑 똑같아요.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싶었겠죠. 대장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보다 북방지방에 있는 돌궐을 먼저 제압을 해서 고구려가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다음 고구려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의 침략에 대비를 해요. 그런데 이 천리장성을 관리 감독했던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연개소문이 이 당시 고구려에 굉장히
권력이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왕에게 의해서 내쳐진 거였어요. 그래서 천리장성을 관리 감독하러 갔었던 거였는데 연개소문이 다시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쿠데타,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왕을 폐하고 보장왕이라는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꼭두각시로 세우고 권력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연개소문을 벌여야 된다! 라는 구실로 고구려를 침략하게 돼요. 구실을 잡았어야 했잖아요. 연개소문 징벌한다는 구실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고 천리장성 중 하나였던 천리장성은 이렇게 좀 성들이 이렇게 좀 이어져 있는 형태를 의미하거든요. 요동성, 대감성 등을 함락한 다음에 안시성이라는 성으로 진격했지만 안시성 성주와 백성들이 단결해서 당의 공격을 아주 잘 막아냅니다. 이 전투를 안시성 전투 또는 안시성 싸움이라고 하고 안시성 성주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는 없지만 양만추운이라는 성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비공식적인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안시성이라는 영화도 우리나라에 있었었죠. 조인성이 안시성 성주 양만춘의 역할로 나왔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침략했지만 고구려는 이를 모두 막아내고요. 고구려가 이를 모두 막아낼 수 있었던 요인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성곽을 일단 잘 쌓았어요. 성곽을 잘 쌓았는데 그 성곽은 사실 수비적인 목적으로 쌓은 거잖아요. 근데 수비적 목적을 하는 성곽에 공격 기능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치라고 합니다. 치라는 건 이렇게 성에서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화살을 잘 쏘잖아요. 활을 잘 쏘잖아요. 활 같은 걸로 외부 세력들을 이렇게 좀 공격할 수가 있었고 강력한 군사력. 워낙에 뭐 활 잘 쏘는 사람이 왕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군사력을 강조하는 국가였죠. 강력한 군사력으로 수하 당의 공격을 모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말이랑 그 군사가 모두 다 철제 갑옷과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구려는 여기 요동지방에 철광이 굉장히 많았대요. 요동지방은 이 랴오허강,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지방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거의 대부분 고구려 발해의 그 권력 밑에 있었던 지역이었죠. 여기 지역에 철이 많이 나서 그 철을 많이 캘 수 있었고 그리고 철을 또 이렇게 재련하는 제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고구려가. 그래서 강력한 철제 무기와 철제 갑옷을 만들 수 있어서 싸움의 여간에선 지질 않는 거죠. 군사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 요게 아까 말했던 치예요. 그냥 밋밋한 성이 아니라 이렇게 성 중간중간에 돌출되어 있는 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활 같은 걸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옛날부터 약탈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적이 좀 들어오면 아예 농작물이랑 우물을 싹 없애버리고 산성 안으로 들어가서 한마디로 존버하는 거예요. 잘 버텨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수나라, 당나라가 계속 고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민족의 방파제적인 역할, 신라와 백제가 사실 고구려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겠죠. 수하 당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